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미국의 기술주 하락의 여파로 이 나스닥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 역시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횡보를 거듭하던 우리 시장,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발언에 큰 상승폭을 그려줬었는데요.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의 체포 소식에 암호화폐 투심 역시도 일시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서 알아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우리 코인 고민 해결사 팀코수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나도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살펴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바로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이제 투자 전략 그리고 가격, 모든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랩터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매일 오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네. 1일 시황 이후에도 이 코인 차트는 24시간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 변동성이라든가 방향성이 단기간점에서는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뀌는 관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전 시황 이후에 실시간 브리핑을 지속적으로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접하기 어려운 코인 관련 뉴스라든가 정보 같은 것들도 저희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런 뉴스 상황들이 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까지도 분석을 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오전에 시황과 이제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은 그걸 보시고 이제 들어오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수익 인증까지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팀코스의 매매 기법의 근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신호등 지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팀코수 그리고 코인 원정대가 여러분의 코인 고민 해결사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팀코수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팀코수의 종이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업앤다운의 전혜경입니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언에 우리 시장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나 했더니 그래도 비트코인은 1%대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경계감에 나스닥 역시 1%대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시황 자세히 살펴보시면 8,409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마이너스 1.73%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35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플 보겠습니다. 리플 역시 800원대를 하락하면서 785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 중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떠한 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는 오아시스 코인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1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오핀 역시 426원 터치하고 있고요. 7.58% 상승하고 있습니다. 왬토큰 또 프론티어 역시 각각 6%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플라 역시 145원 터치하고 있고 5.8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에서는 크로미아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현재 15.76% 하락하고 있습니다. 278원 터치하고 있고요. 비트토렌트 15.38% 하락하고 썬 그리고 플럭스 역시 각각 13.2%, 9.67%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이코인 8.17% 하락하면서 280원대 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승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많은 하루인데요. 썬코인 12.93%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을 알아보는 이슈플로, 이렇게 시황을 알아보는 업앤다운 시간이었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저는 이슈플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슈플로에서는 3가지 키워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톰코인이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세 번째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첫 번째 톰코인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텔레그램 대표가 체포되었음에 따라 톰코인이 급락을 했는데요. 텔레그램은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는 메신저 앱입니다. 하지만 톰코인은 텔레그램의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기, 마약, 밀매 등의 범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대표를 구속함에 따라 톰코인 장중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톰코인은 저점 대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톰코인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액이 2달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이 덕분인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기축 통화인데요. 상승 원인은 기관 및 개인 자금의 유입에 따라 상승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테더 그리고 페이팔 역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플로의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 통해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슈들 크고 작은 것들 전부 알아봤는데요.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도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와 또 신중함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콜옵션 매도도 눈에 띄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25년 3월까지 10만 달러 행사 가격 이 콜옵션의 매도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이는 트레이더들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예상하지 않고요. 이제 쉽게 이해하자면은 이 시장은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 급격하거나 또 즉각적인 상승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표는 풋 옵션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10월까지의 이 하락 가능성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가격이 상방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네.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정 지었었지만 확정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25베이시스 포인트냐 아니면은 50베이시스 포인트냐 어느 폭으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될지가 조금 중요해요. 그 결정이 나려면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이제 목요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금요일에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중요하고요. 그 지표의 발표 이후에 가격의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고 금리 인하와 관련된 고용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발표가 목요일에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이기 때문에 네. 그 건수가 어떻게 예상치와 예상치 그리고 이전치와 비교해가지고 어떤 결과로 나와주느냐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25베이시스 포인트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네. 금리 인하가 나와주는 것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지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차트에 선 반영이 무조건적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고요. 네. 25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지면은 다행이지만 오히려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진다는 것은 경기 침체에 인해서 이제 연준에서는 급하게 조금 이제 금리 인하폭을 늘리는 것으로도 작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50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진다면은 악재로서 작용을 해줄 가능성도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이제 참고를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날 발표가 되는 경제지표 발표가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도 나머지 이 차트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차트가 알아보려면은 제일 중요하죠, 또. 네. 그러면 저희 네.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와 주셔야 되고요. 네.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와 주시면은 저나 이제 다른 이제 도비 티라노, 전문가님이라든가 도비. 아니면은 라노 전문가님이 또 대응 방법을 알려주실 테니까 네.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방법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현재 비트코인의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차트를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일본 기준 작도상 제가 어제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을 때 65K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작도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단기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던 이 63.2K에서 65K 구간에서 진행되었었던 단기적인 박스권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 주었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조금 있다가 살펴보길 텐데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쌍봉의 패턴을 그려주게 되고 네. 쌍봉이 진행이 된과 동시에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주고 오늘자 캔들 기준으로 보면은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준과 동시에 매도세가 등장을 해주면서 지금은 현재 영망청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차 62.8K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수평 저항선 구간 매물대를 돌파해주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탈 마감이 돼준다라고 하면은 이 61.8K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까지 떨어질 수 있겠고요. 61.8K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네.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60K 초반대 가격이에요. 그럼 60K 초반대 가격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넘어가시고요. 네. 이동평균선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전에 일봉 차트는 현재 이동평균선이 응축 중인 형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응축 중인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이 상방 구간에 저항 이동평균선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지금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듯 했었지만 네.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되었고 어제자 캔들이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되었고 네. 오늘자 캔들도 이제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기 때문에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1.5K 구간이라든가 29가 이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61.9K 선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네. 재차 122동 평균선 및 구름대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해주는 게 상승 시나리오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29가 이동 평균선 및 이 네. 주황색 선인 62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해 준다면은 아무래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이고 네. 이 검정색 선인 24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이기 때문에 뭐 이 올라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 혹은 242동 평균선, 20저가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2동 평균선 및 20저가 이동 평균선을 하방으로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었던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해준과 동시에 네. 이동 평균선적 관점에서도 지지 구간을 이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추세는 하방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보조지표로 같이 살펴보게 된다면은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지표인데 어제에서는 네. 이 K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고 있었다가 이제 과매수권에서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 모습이었는데 이 과매수권에서 지속이 되면서 네. 이 과매수권을 데드크로스를 해주면서 이탈하지 않는 한 상승 시그널은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다만 단기 이 K선 같은 경우,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주면서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준 상태이고요. 중기 과매수권도 지금 과매수권에서 데드크로스 직전이고 네.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과매수권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순서대로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방 쪽으로 빠져준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K선 하방 기울기 유지되고요. 중기 K선 데드크로스 내면서 내려줄 것이고요. 장기 K선도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D선을 데드크로스 해줄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러면은 이 장기 K선이 상방 기울기 혹은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는 평행한 기울기를 유지를 해주게 되면서 이 일본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구간인 242동평균선과 20저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해주지 않으면서 하락 시그널을 해소해 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장기 K선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면서 이 242동평균선 및 20저가 이동평균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네. 그때는 이제 하락 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서는 타점을 지향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현재는 이동 평균선이 응축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관점이나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차트의 방향성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고 상방으로의 돌파 혹은 하방으로의 이탈 시 보조지표와의 연관성을 체크를 하셔서 그 당시에 이거는 랩터 전문가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구간이구나라고 네. 생각이 기억이 나시게 된다면은 그때 관점에서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고요. 네. 저희가 만들어낸 이제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초록 구간에 있는 건가요, 지금? 근데 지금 초록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밴드 일선 구간과 네. 지금 가격과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초록색과 노란색 구간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밴드 일선 구간이 가격대가 61.9K예요. 네. 61.9K에는 수평 지지선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2동 평균선 및 29가 이동 평균선이 맞닿아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1.9K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지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겠으나 이탈하고 가격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뭐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쪽 구간 혹은 242동 평균선 구간 이쪽 구간 가격대가 60K에서 60.7K 구간이고요. 네. 그럼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만 인지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상방으로 폭발할지 하방으로 폭발할지는 이제 보조지표와 함께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비트코인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빠른 시간봉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짧은 시간봉으로 봤었을 때 가장 들어가기 좋은 가격대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짧은 시간봉으로 본다면은 낮은 한 시간봉? 시간봉인 네.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 일봉에서 쌍봉 넥라인 구간이었던 구간 매물대가 63.2K에서 62.8K 구간이었어요. 네. 근데 다만 62.8K 구간을 살짝 이탈해 주었고요. 이제 62.660 네. 62,660불 구간에다가 쌍바닥의 형태를 그러면서 저점 매물대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어요. 근데 네. 다만 상단부 구간 돌파를 실패를 해주었고요. 또 다른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제가 이제 오전 시황 및 실시간 브리핑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었던 부분인데 네. 이렇게 하락세 기형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으나 상단부 구간 돌파 실패 그리고 지금은 저점
쌍바닥 구간에 저점 구간 매물대를 이탈하게 되면서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받아주게 되면서 하방 쪽으로 떨어지고 있죠. 네. 제가 실시간 브리핑을 남겨드렸을 당시 상방으로의 돌파 혹은 하방 쪽으로의 이탈 유무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오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응축이 진행되었었던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 이탈 시 거래량 혹은 리스테스 저항을 체크를 하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반대로 상방으로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에 접근을 하시지 말고 상단부 구간에 63,200불 구간에 네. 고점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 구간 돌파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만약에 시황을 챙겨 보시고 브리핑을 이제 신경 써셨던 분들이시라면은 네. 이 하단부 저점 구간 넥라인 구간을 이탈하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줬을 때 진입을 하셔서 수익을 보고 계실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가능하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저점 구간 넥라인 매물대를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저항 받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방 관점이 유리한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네. 보조 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현재 이동 평균선 구간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차트는 정배열인 차트의 모습이지만 현재 240 이동 평균선을 제외한 이동 평균선들의 배열 상태가 역배열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요. 네. 120 이동 평균선을 이탈 이후 저항 그리고 2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방 구간에서 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 저항받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네. 말은 즉슨 단기 이동 평균선인 20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방으로의 폭발 관점이 지속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2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 혹은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 보조표를 켜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지금 하방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는 형태예요. 전부 하방 기울기 유지 중이고요.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권에 진입을 해준 모습이나 네. 이 상위 시간봉인 4시간봉의 장기 K선이 하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갱신 중인 페일러 중인 상태이다라고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도 관점의 눌림목 타점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제 가격대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세밀한 가격대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 코스의 종이비행기방 들어오셔서 매매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알트코인 시장 역시도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우리가 가닥을 잡을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바로 넘어가서 차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미넌스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었던 네. 그 주봉상 진행되고 있는 상승 세기형 패턴과 상승 채널의 하단부 이탈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일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박스권의 형태로 응축 혹은 쌍봉의 형태로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 도미넌스 차트가 가격이 하락 쪽으로 빠져주게 되려면은 이 쌍봉의 넥라인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56.6% 구간을 이탈을 해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다만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차트는 달러 가격이 하락을 해주고 있는 형태이고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 횡보 구간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줄 수 있는 형태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고점을 갱신을 해주고 도미넌스의 차트가 올라간다. 비트코인의 지분율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더 큰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넘어가 주시고요. 만약에 하락 이 쌍봉 패턴이 유의미하게 적용이 되는 넥라인 구간인 56.6%를 이탈해주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방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알트코인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락을 해줄 수 있으나 비트코인의 하락률만큼 이 도미넌스 차트의 하락률이 동일하게 나와지지 않고 조금 더 덜하게 나와주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겠지만 몇몇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대비 네. 버텨주면서 오히려 네. 소폭 상승해주는 결과도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즐거운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미소 짓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준비된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읽어내고 왔습니다. 현재 우리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날아갈 수 있을지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탐험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바로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네, 오늘자로 이제 준비된 종목들 왬토큰, 선, 리플, 솔라나, 오아시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 바로 리플 되겠습니다. 리플 가격부터 볼까요? 네, 리플 0.63%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78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제 SEC가 항소할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는 하회 속에서 강세 모멘텀을 유효하긴 하기 때문에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20% 보유하고 있고 또 리플의 투자 의향 역시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한데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바로 차트 넘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구간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진행되었던 모습이었으나 단기적인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코인이에요.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오늘자 캔들 혹은 이후 캔들이 재차 진입을 해주게 되면서 추세선을 타주고 올라가주는 파동의 형태를 그려주면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저항 구간을 이탈 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현재 차트에서는 추가적인 하방으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저점 구간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인데 제일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밑꼬리 기준으로 제일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수평 지지선 구간 가격대가 769원이에요. 769원의 수평 지지선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지금 고점 부근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도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진행 중인 형태이다라고도 분석이 가능하고요. 네. 따라서 769원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700원. 네. 에서 이제 600원 후반대 구간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터치를 해줄 것이기 때문에 예상 구간 가격대가 700원으로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그럼 700원까지 가격이 하락을 해줄 수 있고 이 상승 채널의 큰 상승 채널의 하단부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640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는 이 수평 지지선 또 네. 2차 매물대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리플 차트 같은 경우에도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현재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다만 240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위치하고 있고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나머지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의 형태를 띄워주고 있으나 지금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으로 전환된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차트의 응축이 상방으로 폭발이 진행이 되려면은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면서 제일 윗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 고가 이동평균선을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상방으로 가는 시점이 폭발 가능한 차트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 관점에서는 작도적 관점에서 단기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지지 구간이 240 이동평균선 및 60 이동평균선 구간인데 네. 이 구간이 770원 구간으로 아까 수평 지지선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770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구름대 선스팬 투선과 겹쳐지는 74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고요. 740원 구간 이탈 시에는 현재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유지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락 쪽으로 폭발이 나와줄 수도 있는 차트의 모습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이제 좋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함께 분석해 주셨는데요.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종목 솔라나 되겠습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1.61%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07,200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 블록체인 이제 일일 거래 수수료가 2024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일 거래 수수료 감소 자체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의 이 활동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밈코인 거래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바로 차트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네. 수렴 구간이 지정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그렇게 따라서 큰 틀의 방향성은 이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냐,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냐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수렴 하단부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었고 가격이 올라가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라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저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고요. 또 고점 구간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단기적인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될 텐데 네. 다만 이제 이 밑꼬리라고 볼 수 있는 이쪽 구간 가격대가 종가 기준으로 꼬리의 길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선은 조금 신뢰도가 낮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패턴으로 가격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이렇게 수렴의 패턴이 진행이 되었을 때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재차 상단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23만 1,6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수렴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더라도 이 하단 쪽에 매물대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이 꼬리 지역에서 반등이 나와줬었던 구간들. 네. 그 구간 가격대가 가까운 쪽이 17만 3,100원 구간 가격대고요. 밑에 있는 쪽이 16만 1,000원 구간 가격대인데 수렴 하단부를 이탈을 하더라도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재차 하단부까지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차트에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다만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지금 하방으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저항 구간이라고 볼 수 있었던 62동 평균선과 122동 평균선이 응축해 있는 구간 네. 상단부를 돌파를 실패하고 현재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242동 평균선 및 20 저가 이동 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는 20만 1,100원 구간까지는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저항 구간 가격대가 21만 7천 정도 구간 가격대예요. 네. 그럼 21만 7천 구간 가격대가 수렴 상단부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21만 7천 원 돌파 시 매수 그리고 23만 1,6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오늘 날짜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오아시스입니다. 가격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오아시스 12.0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54.33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우리 종이비행기방 안에서 정미님께서도 질문 주셨던 코인입니다. 오아시스 오늘자로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이 8월 날짜로 8월 동안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오아시스 자체는 이 게임 특화 프로젝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또 8월 8일에는 트레이딩 카드 게임 카미야구라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8월 중순에는 블록체인 게임 디라이즈 라스트 메모리즈 온보딩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이 상승세를 쭉 끌고 갈 수 있을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오아시스 현재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차트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신저점을 갱신을 했어요. 신저점을 갱신을 해주고 쌍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이 된 다음에 쌍바닥 랭라인 구간, 상단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네.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은 상승 펌핑이 진행이 된 코인이고요. 네. 상승 펌핑이 진행이 되었었지만 이전 신저점을 갱신하기 전에 존재를 했었던 매물대 구간 가격대 상단부가 57.4원의 수평장성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살짝 돌파를 해주었으나 이쪽 구간 매물대, 꼬리 기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은 꼬리를 달고 말아 내리는 형태이고요. 항상 제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 혹은 펌핑이 나와주고 있는 코인이 있으면은 추격 매수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근데 오아시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평소에 그렇게 변동성이 강하진 않았던 코인이었으나 펌핑감이 이 꼬리 기준으로 보시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펌핑 이후에 꼬리를 말아내리는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되었었고 신저점을 갱신을 하고 난 이후에 펌핑이기 때문에 이전 구간 가격대에서 물려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의 이제 본전이 다가왔을 때 사람의 본전 심리가 작용을 해서 팔게 되면은 매도세가 등장을 해줄 것이고요. 네. 근데 이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했던 사람들이
이익 실현 매물이 또 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쌍바닥이 등장을 해 주었었기 때문에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에서 상방 쪽으로 해소된 형태이고 고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 지지가 나와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예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방으로 돌파를 해 주어도 리트레이스 지지가 안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방 쪽으로 다시 재차 빠져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신규 진입을 지향하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진입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이 62동 평균선이 현재 가격 펌핑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반 기울기로 조금 전환이 될 거예요. 네. 혹은 평행하게 전환이 될 텐데 평행하게 전환이 되었을 때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진입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이 62동 평균선을 이탈하고 가격이 떨어진다면은 상반 기울기로 진행되고 있는 이 22동 평균선 밴드 구간을 터치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 구간까지 단기 마찬가지로 단기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강한 상승 보여줬던 오아시스 코인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종목 바로 왬토큰입니다. 왬토큰 가격 먼저 살펴보러 갈게요. 네, 왬토큰 3.9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32.65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네요. 네, 왬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 오브 마우스의 약자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블록체인 마케팅 플랫폼이 됩니다. 이 플랫폼은 특히나 이 Z세대를 겨냥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에이터들이 브랜드나 또 상품을 추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요. 그 퀄리티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그런 블록체인입니다. 크리에이터들이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마케팅 효과 역시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왬토큰의 이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왬토큰도 네. 바로 차트 먹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왬토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저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지금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주봉 차트 관점으로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헤드앤숄더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로 이제 하락 반전형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19.13원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최저점 구간인 7.8원까지도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으로 내려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봉상으로 이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작도선이 지금 이 고점 꼬리 기준이 종가랑 지금 가격 차이가 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하락 추세선 작도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네. 이렇게 작도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작도를 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작도를 해 나온 상태이고요. 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세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전 꼬리 구간에서 정을 받았었던 40원 구간 매물대 구간까지 1차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적어도 이 보수적으로 그어놓은 하락 추세선 구간은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어제자 캔들 꼬리를 말아 내린 형태로 캔들 마감이 되었고요. 오늘자 캔들 패턴 음봉 마감으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기울기가 강한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게 된다면은 이것도 보수적으로 그리실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근데 이것도 보수적으로 그은 겁니다. 네. 그럼 보수적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 가격이 25원에서 26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럼 이쪽 구간 터치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추천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됐다는 형태이니까 가격이 네. 빠져준다는 것은 이쪽 부분에서도 상승 반전형 패턴 혹은 캔들 패턴이 등장하지 않는 한 매수 관점은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역배열인 차트에서 정배열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242동평균선 구간 가격대가 네. 현재 37원 정도 구간이고요. 37원 구간에 구름대 선스팬 추선도 같이 걸려있는 구간이니까 적어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현재 역배열인 차트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네. 적어도 정별로의 추세 전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37원 구간이 하락 추세선 구간보다 조금 아래예요. 네. 그럼 정배열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 이후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혹은 이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40에서 42원 정도 구간 사이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고 진입을 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정리 깨끗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들을 쭉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딱 한 가지를 구해 오셨는데요. 어떤 코인일지 함께 보러 가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발굴한 코인 바로 선 코인입니다. 그래서 선 코인 가격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13.13% 하락하고 있는 선 코인입니다. 39.63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스틴 선의 선을 따온 그 코인입니다. 저스틴 선은 선 코인뿐만이 아니라 이 국제 송금에서 자주 사용되는 트론의 창립자죠. 예전에도 이제 전문가님께서 트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트론도 추천해 주셨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선 코인은 트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이 운영되는 분산형 금융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디파이죠. 트론 생태계에서 디파이 분야의 성장을 목표로 만들어진 코인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어떤 이유로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어느 가격선에서 이제 수익을 노려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썬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 신저점을 갱신을 해주고 이쪽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응축 구간을 거쳤고요. 응축 구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폭발, 그 다음에 하락 조정이 나와주고 재차 상승 폭발이 나와준 형태이다라고 분석이 가능해요.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상단 구간에 이쪽 구간 꼬리 기준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 상당 저항 매물대로서 작용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네. 가격대는 50.6원에서 66.9원 정도 구간 가격대인데 일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굉장히 강한 모습의 차트예요. 네. 그리고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약간 헤드앤숄더 패턴을 유사하게 그려주고요. 넥라인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되면서 지금 하락 조정 폭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급등 나오고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걸 발굴 코인으로서 가져왔느냐. 일단 현재 조정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하락 반전형 패턴을 이탈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게 된다면은 이전 캔들들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거래량이 낮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현재 낮은 하위 시간봉에서는 정배열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좋은 눌림 구간이 오면은 단기적인 반등 혹은 단기적인 매수세는 나와줄 수 있는 차트의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요.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초록색 구간 보다 위에 존재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즉슨 현재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한 형태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만약에 이 초록색 구간, 지금도 초록색 구간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가격이 추가적인 조정이 들어오고 뭐 이런 기준선, 밴드 2선, 62동 평균선, 밴드 1선 이런 지지 구간에서 저희 매수 신호인 눌림목 신호라든가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이 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진입 조건 충족 시에는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져보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신호등 지표랑 신호등 지표에 포함되어 있는 눌림목 다이버 신호는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종이 비행기방. 네, 저희 팀코스의 네. 종이 비행기방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심지어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가장 날아갈 수 있는 코인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준비된 다음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또 날아갈 종목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들 실시간으로 봐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온 질문 보러 가겠습니다. 저랑 이름이 비슷하신 분이라서 기억이 납니다. 스택스 질문 주신 유비님. 오늘 스택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스택스 현재 가격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바로 보러 갈게요.
네, 스택스 2.89%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318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스택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보안을 활용해서 스마트 계약 그리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도 직접 스마트 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코인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스택스 현재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스택스 코인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도 관점부터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선 상단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작도적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는 신규 진입하기에 약간 어려운 형태의 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단기적인 상승 채널이 형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인데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 가격대가 이제 2,200원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네. 2,200원 구간에 이전에 좀 진행이 되었었던 단기적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구간의 넥라인 구간이었고요. 그 말인즉슨 이 단기적인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매물대 구간과 이제 상승 추세선 맞닿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은 코인이나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형태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네. 그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답변을 해드리자면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 상단부 이전 전고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제 2,700원에서 2,800원대 수평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주더라도 이 전고 매물대 구간인 2,8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유의미한 상승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현재 역별로의 추세 전환이 완료된 형태이고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고 62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었으나 단기적인 상승 반전 가능성을 시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에 122동 평균선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재차 상승세가 나와주더라도 이 122동 평균선 및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고요. 저희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이 노란색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으나 이 기준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게 되면서 하락 다이버 신호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유리한 시점의 차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려면은 아까 살펴보았었던 정거 부근에 존재하고 있는 2,8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을 지향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우리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세워주신 랩터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팀 코스의 종이 비행기 방은 24시간 내내 활짝 열려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내일 오후 7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우리 원정 대장님, 랩터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네.